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 네. 경비원 폭행 사건 네. 아시죠? 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네. 이제 경비원 선생님 두 분에 대해서 지인의 차량을 입주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죠.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물론 이 30대 중국인 남성 이건 뭐 국적과 상관없이 이건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야 되는 행위고 그 경비원 선생님들이 받으셨을 고통 저희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사건인데 경찰관들이 출동 이후에 했던 일련의 조치들 이것이 과연 2021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찰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의문점을 갖게 됐거든요. 동영상 촬영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CCTV 동영상 촬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계속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걸 경찰은 멀리 먼 발치에서 싸움 났나? 그러면서 뒤에서 쳐다보고 있고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정말 이건 납득할 수도 없고 납득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또 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현장에서 이제 긴급 체포나 현행법 체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고 넘치는 요건이 그럼요. 사고 넘치죠. 그 상황에서 체포를 안 하면 난 도대체 언제 하는지를 그거 언제 체포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고 그래서 아니 물론 가급적 체포가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죄라거나 범죄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는 임의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동영상을 보면 2차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비실에다가 이 물건 던지고 하는 걸 보고도 달래고 본인들 이제 변명으로는 분리를 시키기 위해 했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하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119를 부르거나 또는 뭐 그렇죠. 병원 호송차를 부르거나 또는 경찰차를 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눈물 계속 나고 피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을 일단 병원으로 먼저 모셔다 드리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가해한 놈을 상업지구 호텔 쪽으로 내려다 줬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장 근원적인 의문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현장 분리를 해서 뭐 800m를 데려다줬던 2km를 데려다줬던 체포부터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해코지라든가 보복 폭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체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폭행이 없도록 좀 주의를 단단히 주고 돌아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일선 경찰관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본인의 소명을 다하시고 고생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근데 다만 경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실수가 원칙적으로 단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업에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업무를 하다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경찰이란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또 쥐어준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상 현행범 체포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조금 빼고 나머지 체포 요건은 다 경찰한테 수사기관은 특히 경찰로 대변되는 부여된 그렇죠. 책임이자 권리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고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가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 광주에서 백주 대낮에 그 폭행이 일어났었을 때도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실명까지 했죠. 작년이었었죠. 그리고 또 저번에는 이제 식당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또 멀뚱멀뚱 뒤에서 지켜보고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치안이 이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뭐 정말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등등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도 누군가 언제라도 불운하게 피해자가 될 수. 그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의지하고 신고할 곳은 112밖에 없죠. 출동받은 경찰관이 왔으면 적어도 그 이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이 투입돼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여기서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더 폭행을 당하거나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게다가 그 경찰관이 방관자처럼 쳐다만 보고 있는다면 그 트라우마가 전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이 사건에서 제가 사실 분개하는 이유는 이거는 MBC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 그때서야 감찰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사과를 하고 이거는 또 이제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또 묻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죠. 사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죠. 현장에서 폭행을 경찰을 특히 제압하는 경찰을 상대로 시도하는 걸 멋지게 제압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 이례적인 일이 그게 되버린다.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박수를 당연히 박수하다 마땅한 행동이죠. 그래서 모든 경찰관이 현장에서 뭐 뛰어난 뭐 무술 실력을 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맞는 어쨌든 일응의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집단과 그 개개인 구성원들의 소명의식, 왜냐하면 소명의식 없이 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국민들의 안위와 그다음에 안전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경찰 개개인분들이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본인이 왜 경찰이 되고자 했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고 그 꿈을 꾸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소명의식을 다시 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는 역시 또 그 장기지구대 소속 그때 출동했던 경찰관들한테는 정말 경찰 조직 내에서 일벌 백계 하는 차원으로 정말 엄한 징계를 내려가지고 역시 또 이렇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며, 뭐 상해를 입으신다거나 또 피해를 입으셨을 때 국가 차원에서도 적절한 보상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마련이 돼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동안 학습을 한 게 이렇게 현장에서 일해봤자 크게 내가 이제 불이익 있는 게 없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경찰을 지금보다 더 존경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이 되길 바라면서 진짜 저희가 좀 아낌없는 좀 조언과 쓴소리를 하게 됐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라고 피해자이신 경비원 선생님 두 분의 정말 쾌유를 정말 마음 깊이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